저처럼 작고 실용적인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비좁은 길을 다닐 때도 편하고 주차할 때도 그만큼 편리합니다. 하지만 이제 전기차 시대로 접어드는 이 순간 이제는 좀 작은 전기차도 많이 나와주길 바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출시한 귀엽고 깜찍한 초소형 전기차들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시트로엥의 아미입니다. 프랑스의 시트로엥, 차 이름은 아미. 지난 2020년도에 출시한 시트로엥 아미는 직접 조립해서 탈 수 있는 차로 좀 어그로를 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상당히 귀엽습니다. 마치 장난감스러운 모습에 아주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러한 차입니다. 배터리도 정말 귀여운데요. 5.5kWh 리튬이온 배터리가 달려 있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46마일, 킬로로 환산을 한다 그러면 75km 정도. 최고 시속은 대략 45km, 그리고 220V를 이용을 해서 가정용 전기죠. 요거를 이용해서 충전을 한다라고 하고 차량 총 중량은 485kg입니다. 아미의 스펙은 요 정도 됩니다. 지금 오늘 계속 소개해드릴 차들이 대략 요 정도 스펙입니다. 굉장히 경량화되어 있고 2인 정도가 탈 수 있고, 그리고 70km에서 한 100km 정도 달릴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의 자동차입니다. 정말 미니멀한 어떤 디자인으로 근거리 출퇴근용으로 굉장히 적합해 보이지만 사실 에어컨도 없고 창문도 없고 그래서 국내에서는 좀 패스해야지 되겠죠. 하지만 이제 국내에 이와 비슷한 컨셉으로 르노 트웨이지가 있었는데 비교적 선전했던 기억이 있고 상당히 다양하게 응용을 한 모습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제 재미삼아 혹은 궁금해서 이렇게 작은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장난감이니까 창문도 없고 에어컨도 없지만 바이크보다는 안전하겠지 라는 시각으로 접근해 보면은 오히려 장점이 많아 보이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트로엥에서 판매를 했다라고 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극단적인 날씨 때문에 과연 팔릴까 하지만 꽤 많이 팔린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토폴리노, 피아트의 토폴리노입니다. 이 다리. 네, 시트로엥의 아미와 닮은 차가 또 있습니다. 바로 피아트의 토폴리노인데요. 시트로엥의 아미와 똑같이 생겼지만 디자인은 피아트의 차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플랫폼을 공유한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덕분에 전기차와 모토도 동일하고 그 구조와 스펙 모두 다 똑같습니다. 수요가 적으면은 이렇게 플랫폼을 공유해서 다양한 디자인으로 출시해보는 것도 어떤 전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디자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피아트 500을 생각나게 하는데 신형 말고 우리 기억 속에 있는 그 희미한 구형, 레트로하고 깜찍한 디자인이 정말 귀엽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오히려 시트로엥보다 디자인이 조금 더 괜찮게 잘 나온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피아트 500은 우리가 구형으로 경험한 기억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매체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주 친근한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티스트들과 협업하는 콜라보에서 스페셜한 모델을 런칭을 하고 그걸 전시에 활용하고 이런 영상을 만드는 이런 활동은 너무나도 좋은 활동인 것 같습니다. 콜라보 영상은 디즈니와 협업을 한 그런 영상입니다. 그리고 피아트의 진짜 502도 있습니다. 한때 소형차와 경차의 어중간한 사이즈로 국내에서도 많이 판매했었던 피아트 500, 그 차의 전기차 버전인데요. 누가 봐도 언제 봐도 피아트 500은 피아트 500이고 그것도 전기차로 이 레트로한 디자인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피아트 502는 지난 2020년도에 출시를 했고 국내에는 소량이지만 직수입으로 들어와서 가끔가다 엔카에 뜨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 사고 싶으신 분들은 엔카에 잠복하시면 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저도 한번 타보고 싶은 디자인의 전기차, 이렇게 역사가 있는 차들이 전기차로 나와지니까 저도 모르게 왠지 느낌이 솟아오르고는 하는데, 이런 헤리티지가 있는 레트로한 디자인의 피아트, 또 다른 차가 있어요. 피아트의 또 다른 차, 바로 판다입니다. 과연 국내에서 이 피아트 판다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으실까요? 아주 오래전에 병행 수입으로 서너 대가 수입됐다라는 사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심심치 않게 간혹가다 구경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차였는데 다시 복각이 되어서 이렇게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로 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건 아직 출시 미정인데 출시될 것 같아요. 피아트 판다는 마치 우리나라의 프라이드와 비슷한 결을 하는 소형차인데요. 이렇게 새로이 전기차로 다시 태어난
나니 그 디자인이 아주 멋집니다. 아직 공식 런칭 전이지만 맨날 하는 얘기가 있죠. 이대로만 나와준다면 인기가 아주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모네모하고 이 박시하고 심플한 모던한 이미지,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 차는 판다구나 하는 이 느낌? 주행거리가 250에서 320km 정도라고 한다니 이 정도면은 한국에서도 탈만한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국내 출시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 리노입니다. 마이크로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아주 작다라는 뜻이죠. 예전에 BMW에서 이세타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실제로 했던 그런 차입니다. 그 디자인 그대로 조금 키워서 전기차로 재탄생한 모델이고 생긴 것부터 웃음이 나올 정도로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이 코가 없는 느낌이에요. 코가 입과 코가 없는 그런 느낌. 1인 혹은 2인까지 탑승이 가능하고 너무 컴팩트한 크기가 정말이지 탐이 납니다. 정말 갖고 싶어요. 이전에 이세타 느낌을 그대로 살리고 있고 새로운 디자인을 좀 첨가했습니다. 근데 나쁘지 않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마치 시간을 되돌려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앞으로 열리는 이 문 또한 디자인적으로도 너무 마음에 듭니다. 배터리 용량은 6kWh라고 합니다. 이거 그냥 거의 보조 배터리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1km나 달릴 수 있다라고 하고요. 10kW, 14kW까지 다양한 그레이드로 배터리 용량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4kWh로 하면은 대략 200km 넘게 주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꽤 괜찮은 스펙처럼 보입니다. 감성 있는 도시의 출퇴근 및 근거리용으로는 이만한 차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한번 타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타볼만 하겠다. 저는 어차피 혼자 다니니까 개인적인 용도로는 이만한 차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2인승인데 시트가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 태우면은 사이가 아주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닛산의 사쿠라입니다. 이름 사쿠라, 벚꽃이죠. 사쿠라입니다. 분홍분홍한 그런 마케팅을 하고 있는 사쿠라. 닛산은 너무 이른 시기에 리프라는 전기차를 출시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너무 빨랐어요. 요 당시에 같은 시기에 도요타는 하이브리드로 주력을 잡았었는데 닛산은 일찌감치 전기차를 한번 출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빨랐던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최근에 소형 전기차, 경차 사이즈의 전기차를 알고 있고요. 사쿠라라는 이름으로 이 소형 전기차를 출시해서 아주 성공적이라고 합니다. 일본 특유의 경차 문화, 타고 싶어서 타는 게 아닌 탈 수밖에 없는 일본의 경차, 이제는 그 경차도 EV 시대가 열린 모습입니다. 전기차에 대한 보수적인 일본에서도 그 인기가 상당하다라고 하고요. 이러한 사실로 미뤄볼 때는 전기차는 시티라이프 그리고 어반라이프를 연상케 해야 대중화가 가능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기아의 레이 그리고 현대의 캐스퍼가 있습니다. 이 두 모델이 아주 효자 역할을 하고 있고 내연기관 모델을 전동화시킨 전기차이지만 가격의 메리트와 그 실용성을 세일링 포인트로 앞세워서 전기차 대중화에 앞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좀 우리나라에서도 작고 소형화된 전기차 출시를 좀 더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실 저도 작은 차를 선호하기 때문에 캐스퍼 전기차 같이 작고 실용적인 전기차가 저에게 딱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작고 귀여운 전기차를 좀 살펴봤습니다. 귀여운 애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다 한 번씩 타보고 싶은 그런 느낌인데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분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